운동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본인의 생각에 따라 평소의 생활 공간을 피트니스 센터로 바꿀 수 있다. 도심의 지하철역은 층간 이동도 많고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서 인공적인 산과 계곡 같은 곳이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입니다. 저자 나가오 가즈히로, 이다 미디어에서 편했습니다. 부제는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하루 1시간 걷기의 힘입니다. 인터넷 서점 리뷰에서 한 독자는 헬스를 끊어놓고도 운동을 멀리하게 되는 나를 설득하기 위해 산 책, 두껍지 않고 짤막하고 읽기 쉽다. 바로 걷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어 좋다. 가볍게 읽으며 스스로에게 걷고 운동하라고 다독이기 좋은 책이라고 평가 주셨습니다. 정확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걷기는 피트니스에 가지 않아도 되고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지요. 어떻게 걷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출판사 소개글.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걷지 않고 자동차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걷기는 단순한 이동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운동기구이자 영양제이다. 규칙적으로 걸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37% 감소하고 우울증과 고혈압이 치료되며 암에 걸릴 확률이 20에서 50%까지 크게 줄고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지금 병을 앓고 있더라도 걷기만 하면 병의 고통에서 완벽히 해방될 수 있다. 나가오 가즈히로 박사는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는 파격적인 제목의 이 책에서 걷기를 강력 추천한다. 걷기라는 가장 단순한 운동법이야말로 모든 병을 이겨낼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10만 부가 판매되었고 일본 전역에 걷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책의 큰 목차, 프롤로그, 운명을 바꾸는 걷기의 힘, 제1장, 대부분의 병은 걷기만 해도 낫는다. 제2장, 의료 상식에 속지 마라. 제3장,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걷는다. 제4장, 걸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에필로그, 말로만 운동하는 날라리 의사의 걷기 선언. 저자 소개, 나가오 가즈히로, 의학 박사 나가오 클리닉 원장, 일본 존엄사협회 부의사장, 일본 호스피스 재택케어 연구회 이사, 간사이 국제대학 개건 교수, 2012년 베스트셀러 평온사 조건 10가지를 비롯해 최근 저서로는 아픈 재택의사,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방법, 약을 끊을 때, 항암제를 끊을 10번의 기회, 부모의 늙음을 받아들인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걷는 방법으로 인생이 바뀐다. 등이 있다. 저자 서문.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말도 안 돼.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병의 90%가 낫는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내보일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과장이라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걷기를 잊고 지내는 시대인 만큼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마음으로 걸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히 이 같은 제목을 붙였다. 걷기를 생활화하면 더는 의사를 찾지 않게 된다. 이 점만은 확신할 수 있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 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든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이 현상은 과연 올바를까? 오래전 의대를 지망하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던 재수 시절부터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문이 있다. 의사는 왜 이렇게 많은 약을 처방할까? 약 처방이 치료의 전부라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것만이 의료라면 의사는 필요 없을 것이다. 건강제일주의 인생은 재미가 없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때로는 과음을 하는 날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행하듯 걷기를 추천하려는 생각은 결코 없다. 걷기에 탁월한 효과를 알게 되면 다음은 실행에 옮겨 모쪼록 걷기가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본론의 주요 부분을 발췌를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걷지 않는 현대인은 늘 아프다. 당뇨병 환자 950만 명으로 증가. 고혈압 환자 전국적으로 4천만 명에 육박. 해마다 위와 같은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귀에 들어온다. 이어서 질병 발생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10년 뒤에는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하며 다소 호들갑 섞인 해설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 병들의 대부분은 단순히 걷지 않는 생활 방식이 원인일 수 있다. 오키나와의 위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오키나와현은 한때 일본 제1의 장수촌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실제로 1985년에는 남녀 모두의 평균 수명이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명실상부한 1등 장수말이었다. 그러나 2000년이 되자 남성의 평균 수명이 전국 47개 행정구역 중 26위로 곤두박질 쳤다. 2010년 조사에서는 30위까지 전락했다. 65세 미만의 사망률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키나와에 사는 65세 미만 인구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식생활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예부터 오키나와에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삶은 고구마를 주식으로 삶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미군의 통치를 받는 동안 서구의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가 일상생활에 파고들었다. 오키나와의 장수 순위가 추락한 주요 원인을 하나 더 꼽자면 승용차 의존율이 높은 자동차 중심 사회로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점차 걷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식사와 운동이다. 기업 임원처럼 운전기사가 딸린 전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하루 몇백 보에 그치기도 한다. 회사원은 직급이 오를수록 걷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과장 및 차장급은 하루 평균 7,000보, 부장급은 하루 평균 5,000보, 승용차를 제공받은 임원급은 하루 평균 3,000보를 걷는다고 한다. 생활이 편리해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역설적으로 건강에서는 멀어진다. 그러니 지난 반세기는 걷기를 잃은 시대이기도 하다. 야간 고등학교의 의료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 의사로서 매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다 보면 비만 학생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곤 한다.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살이 쪘을까? 때로는 100kg이 넘는 학생도 있다. 비만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특히 아이들에게는 대물림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심각한 문제다. 비만 체질은 단순히 유전적 요인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살찌기 쉬운 생활 습관을 이어받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빈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비만율이 낮은 현상은
외국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결국 빈곤이 비만을 부른다는 뜻인데 빈곤이라는 말은 무지라고 바꿔 말해도 의미가 통한다. 무엇이 건강을 해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걷지 않고 정크푸드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많다. 부모가 건강에 무지하면 아이들도 부모와 똑같은 생활 방식을 물려받는다. 그 결과 아직 고등학생인데도 100kg이 넘는 비만에 이르거나 생활 습관병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정 환경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건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일본의 치매 환자는 460만 명에 달하며 치매 예비군까지 더하면 900만 명을 웃돈다. 이는 당뇨병 환자의 맞먹는 숫자다. 특히 80세 이상은 4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알려졌다.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는 첫 번째 원인은 장수다. 또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젊은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활 습관병 증가와 관계가 깊다. 특히 치매와 가장 밀접한 질환은 당뇨병인데 당뇨병 환자는 치매에 걸리기 쉽다. 효과적인 치매 예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만약 MCI 스크리닝 검사를 했는데 경도 인지장애 위험도가 가장 높은 D단계로 판정받아 치매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비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실로스타졸 성분의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두 번째 치매 예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걷기다. 정확히 말하면 계산하며 걷기다. 계산하며 걷기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일본에서 밝혀졌다.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연구로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1년간 매일 1시간 동안 50에서 3씩 뺄셈을 하며 걸었더니 뇌에 쌓이기 시작했던 베타 아밀로이드가 사라졌다고 한다. 계산을 하면서 걷기만 하면 된다. 즉, 머리를 쓰며 걷기가 요령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니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치매가 이미 시작됐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는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다시 먹기도 하므로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식사도 중요하지만 내 경험상 음식으로 치매를 고치기는 어렵다. 예방과 마찬가지로 치료 단계에서도 걷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치매 환자는 걷는 도중에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현재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해 미아가 되기 쉬우므로 간병인도 함께 산책을 하는 편이 좋다. 함께하는 산책은 치매 환자뿐 아니라 간병인에게도 큰 효과가 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같이 5,000개 이상의 작은 암세포가 생성된 뒤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체내에 생성된 작은 암세포를 발견해 퇴치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 체계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세포의 일부를 놓치게 된다. 애초에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도 높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을 낮추고 만약 복제 오류가 반복되어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빈틈없이 격퇴할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다. 걸을수록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적절한 운동이라는 표현인데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인체의 세포나 유전자를 산화시켜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NK세포를 활성화하려면 즐겁게 운동하기도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니 유쾌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위장질환,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질환,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들 질환의 공통점은 식도, 위, 장 등의 내시경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위와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체 기관은 어디일까? 바로 자율신경이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교감신경은 몸을 움직일 때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부교감신경은 신체가 안정되었을 때 작용한다. 이 두 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위와 장의 기능에도 이상이 생긴다.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걸으면 배가 고파지고 장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인은 왜 변비가 없고 배변의 질도 세계 최고였을까? 식물 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잘 걷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180도 달라져서 채소를 멀리하고 걷지 않게 되었다. 덕분에 변비약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내원한다. 먹으면 내보내는 것이 생명의 섭리이므로 무엇을 먹는가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식사만으로 변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역시 걸어야 한다. 걷기는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 우리 병원의 외래 진료에는 우울증 환자도 매일같이 내원한다. 그때마다 꼭 걸으세요. 걸으시면 약을 안 드셔도 돼요. 하고 말씀드리지만 우울증 환자들은 좀처럼 걷지 않는다. 걷기를 비롯해 그 어떤 일에도 의욕이 솟지 않는 무기력이야말로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니 당연한 반응일지 모른다. 나는 항우울제의 효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의존성이 생겨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걸을 만한 기운이 생기면 서서히 복용량을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 걷기만으로 전환하자. 항우울제는 걷게 될 때까지만 복용하는 임시 방편이다. 병원은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 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걷기를 장려하지 않을까?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걷기를 국민운동으로 보급하면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애써 숨기고 있는 것 같다. 대사증후군 대책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 일본은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메타포 검진이라는 전국적인 정책을 시행 중이다. 대사증후군을 피하려면 포만감 80%를 유지하세요. 짠 음식은 해로우니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라는 말이 최근 들어 자주 귀에 들어온다. 물론 식사량 조절과 저염식 섭취도 중요한 건강 지침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몸에 해로운 흡연에 관해서는 그만큼 강력히 경고하지 않는다. 정부는 흡연이 암,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등의 질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척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흡연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기 위해 논의 중이다. 이는 담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담배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에는 메스를 대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대사증후군 대책을 실시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아 심근경색, 뇌졸중 등 생명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질병의 최대 원인은 흡연이므로 금연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일본의 흡연 인구는 20%나 된다. 게다가 남성의 흡연율은 30%에 달한다. 선진국 가운데 일본만큼 버젓이 공공장소에 흡연 공간이 확보된 나라도 드물 것이다. 어째서 정부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까? 환자가 줄면 의료계가 곤란하기 때문이 아닐까?
온 국민이 본격적으로 금연과 걷기에 매진한다면 일반 개업일을 찾는 환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의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대형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를 잃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노리는 세계의 제약회사. 현재 일본의 의료비는 약 430조이다. 그 가운데 거의 92조 원이 약제비다. 의약품으로만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형성된 셈인데 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질병이 만들어지고 환자도 생겨난다. 환자는 의료계나 제약업계가 부추기는 대로 병원을 찾는 사이 10종류, 20종류나 되는 약을 처방받고는 어느새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제약업계는 점점 국제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시장이다. 국민건강보험이 탄탄히 마련되어 있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등 일본만큼 약을 소비해주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일찌감치 의료계를 둘러싼 부조리를 깨닫고 자가 치료를 중시한다. 가끔 80세, 9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병원 문턱을 넘지 않는 분이 있다. 꼭 표창을 드리고 싶다. 요즘에는 노인 요양보험, 건강보험은 안 쓰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젊은 층에서 적지 않은 세금을 부담하며 유지하는 만큼 될 수 있는 한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신세를 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와 자가치료에 힘썼으면 한다. 물론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걷기다. 거리와 지하철을 나만의 피트니스 센터로 이제부터 꼭 걸으세요 하고 권하면 환자들은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하고 되묻는다. 아침, 저녁 중 어느 시간대가 좋은지 묻는 사람도 있다. 대답은 언제든 좋다. 하지만 건강상 불안 요소가 있다면 스스로 세심하게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와 상담하며 걷는 시간과 방법을 알맞게 정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주일에 몇 번이 좋을까요? 매일 걸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전문가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매일 걷기보다 좋은 것은 없다.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는 한 많이 걸으면 된다. 내가 권하는 매일 걷기는 워킹 코스로 유명한 공원이나 잘 정비된 강가를 매일 찾자는 뜻은 아니다. 걷기를 특별한 활동으로 의식하기보다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편이 좋기 때문이다. 아침 출근길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 아니라 한두 정거장 멀리까지 걸어간다. 내려야 할 역의 한두 정거장 앞에서 내려 그만큼 걷는다. 환승은 일부러 많이 걷는 방법을 선택한다. 회사 생활을 한다면 점심시간에 멀리 떨어진 식당까지 걷는다. 생활 속에서 걷는 시간을 늘려보자. 간단한 방법으로도 걱정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잃지 않고 총 30분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생활에 녹이는 만큼 습관으로 만들기도 쉽다. 운동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본인의 생각에 따라 평소의 생활 공간을 피트니스 센터로 바꿀 수 있다. 도심의 지하철역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층간 이동도 많고 쭉 뻗은 통로를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서 인공적인 산과 계곡 같은 곳이다. 해가 진 뒤에 거리 걷기도 좋다. 밤이 되면 한낮과는 전혀 다른 거리의 얼굴이 고개를 든다. 길을 걷는 사람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만히 관찰하면 동물원보다 훨씬 재미있다. 거리에는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풍경, 걷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들이 수없이 많다. 모두 걷기의 매력이다. 일상을 피트니스 센터로 바꾸는 선택지가 많은 사람은 평일이건 휴일이건 날씨가 좋건 나쁘건
언제든지 걷기를 만끽할 수 있다. 그러니 꼭 자신만의 비결을 늘려가기 바란다. 지금까지 나가로 가지로의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널리스트 댄 뷰트너는 장수의 비밀을 밝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유난히 긴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블루존이라고 소개한 지역은 이탈리아의 샤르데니아, 일본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등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린다 지역은 남성 평균 수명이 미국 남성 평균 수명보다 11년이나 길었고 여성의 경우 미국 여성보다 9년이 더 길었습니다. 그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오랜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장수 지역의 9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장수의 비결 9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연스러운 활동, 걷기. 두 번째, 소식, 80% 식사. 세 번째, 채식 위주의 식단. 네 번째, 소량의 술. 다섯 번째, 느리게 살기. 여섯 번째, 공동체, 종교 활동입니다. 일곱 번째는 행복한 가족. 여덟 번째, 좋은 친구. 그리고 아홉 번째, 삶의 목적입니다. 장수마을의 9가지 요소 중 첫 번째가 바로 자연스러운 활동,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기술도 경제적인 부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운동이 좋습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운동 말입니다. 그것이 걷기입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산책을 좋아했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 칸트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산책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칸트가 산책하는 것을 보고 고장난 시계를 고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34.5세였는데 칸트는 드물게 8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쇼펜하우어, 루소,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상가들도 걸었습니다. 그들은 산책을 하면서 위대한 사상을 창조했습니다. 세계 장수 마을의 노인들도 걸었습니다. 장수 노인들의 평생 운동은 걷기였습니다. 진정한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